여러분은 살다가 자식한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자식들은 결혼하면 자기 자식 키우느라 부모 관심 없어집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 묘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가족이 있지만 그 사랑과 희생이 정말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오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70대 초반의 경자 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조용한 일상을 보내며 하나뿐인 아들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작은 사고가 그녀에게 가족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었으니 오늘은 경자 씨가 마주한 가족과 재산,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결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경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 혼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었고 경자 씨의 하나뿐인 아들 진호도 결혼 후 아들 하나를 낳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그저 아들 내외가 무탈히 지내기만을 바랬습니다. 진호의 아내, 며느리 은주는 아들 교육에 누구보다 열정을 쏟아붓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경자 씨의 눈에는 저렇게까지 애가 숨도 못 쉬게 공부를 시켜야 하나? 며느리가 못마땅할 때가 많았지만 아들 내외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일절 간섭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주 교육비만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손주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이해 집안일을 하다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강한 충격이 전해지며 꼬리뼈에 통증이 밀려왔고 처음에는 단순히 타박상이라 여기며 참아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경자 씨는 결국 119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경자 씨는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꼬리뼈에 금이 가서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경자 씨는 당황스러웠고 아들에게 전화해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왔고 경자 씨의 아픈 모습을 보고 놀라 안타까워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서 며느리 은주의 마음속에서는 은근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교육에 지나친 집착을 보이며 아들의 학업을 위해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붓던 은주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교육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학교와 학원, 과외 일정까지 빈틈없이 채워온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아들의 교육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만 해도 경자 씨의 상태를 걱정하는 듯 보였던 은주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원준이가 시험 기간이라서요. 제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요즘은 간병인들이 잘 돌봐주니까. 경자 씨는 아들 가족에게 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 간병인을 둘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지만 정작 며느리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서운한 감정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단지 며느리에게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입원을 위해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오던 중 경자 씨는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뚜렷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간병을 꼭 며느리가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 원준이 이번 시험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우연히 이 말을 엿듣게 된 경자 씨는 복도에서 그 말을 듣고는 한참 동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며느리 은주의 간병인을 두자는 말에 서운했지만 폐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간병인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비 중간 정산서가 나와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다음 날 아들 내외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진호와 은주는 병실에서 병원비를 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경자 씨는 누워 있다가 말소리에 잠있게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앞으로 재활도 계속 받으셔야 할 텐데 부담이 만만치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가 예금이 꽤 있으시잖아. 병원비는 그냥 어머님이 내시게 하는 게 어떨까? 조용히 말해. 어머니가 들으시면 섭섭해 하실 거야. 그냥 우리가 부담할 방법을. 섭섭은 무슨.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돈은 다 우리 목 아닌가. 차라리 지금 그 돈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아? 경자 씨는 그 대화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본인 병원비로 내야 한다는 은주의 이기적인 발언에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재산을 자식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려 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이제 은주는 자신을 진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경자 씨의 재산만을 중요시하는 듯 보였고 자신이 단지 재산을 위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경자 씨를 크게 실망하게 하였습니다. 경자 씨는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제대로 써본 적 없던 재산을 이제부터는 본인을 위해 지키기로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을 다진 경자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노후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경자 씨는 아들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서류들을 꺼내어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모아온 자산들을 자신을 위해 활용하리라 마음먹은 것이죠. 아들 부부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활을 지켜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경자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경자 씨는 자신이 남긴 자산이 오롯이 자신을 위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택연금과 개인 계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필요할 때 도움을 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부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그 후로 경자 씨는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하되 재산이나 자신의 일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들이 자주 어머니, 요즘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라며 넌지시 물어볼 때마다 경자 씨는 그저 웃으며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어머니, 우리 원준이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볼까 하는데요. 어머님이 지원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애아빠 수입은 정해져 있고 유학비가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라고 말하자 경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할 만큼 했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은주의 표정은 당황스러웠지만 경자 씨는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자 씨는 아들 부부의 경제적 요청에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자유를 되찾은 경자 씨는 손주와 함께 보내는 소소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오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며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평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자 씨는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선택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경자 씨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가는 삶, 경자 씨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 부부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날을 기다리며 경자 씨는 오늘도 자신만의 조용하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